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컨택트 렌즈에 관해서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다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먼저 컨택트 렌즈에 관해서 또 한번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컨택트 렌즈에 대한 간단한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콘택트 렌즈는 크게 하드 렌즈와 소프트 렌즈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 렌즈를 설명드리면, 소프트 렌즈는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고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착용 시 착용감이 편하고 착용하기도 쉽고 빼기도 쉽다는 점과 내 눈의 안경 도수만 알면 안경점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장점이 있는 반면 소프트 렌즈에서는 산소 투과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각막에 공급되는 산소 양이 줄고, 그로 인해서 충혈이나 또 각막염, 기타 등등의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 렌즈를 보면, 하드 렌즈는 말 그대로 딱딱한 렌즈이면서 각막 크기보다 조금 작은, 까만자 크기보다 좀 작은 모양을 띠고 있고 실리콘 아크릴레이트라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 흔히 RGP 렌즈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드 렌즈에서는 까만자 표면을 우리가 눈 깜빡임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편감을 많이 일으키고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바로 적응한 분들도 있지만 적응을 못해서 결국 소프트 렌즈를 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드 렌즈와 소프트 렌즈, 저도 처음 듣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은 주로 어떤 것을 주로 권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하드 렌즈는 각막 표면에서 눈꺼풀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과 눈물 공급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하드 렌즈가 소프트 렌즈보다는 장기간 차용 시에는 눈 건강에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렌즈를 끼는 경우, 안경에서 처음 렌즈를 시도해 보시는 분들은 소프트 렌즈를 끼는 것이 아마 적응이나 사용감에서도 좀 낫기 때문에 보통 처음 안경에서 렌즈를 끼길 원하시는 분들께는 소프트 렌즈를 먼저 권해보고, 하드 렌즈를 피팅을 해본 뒤에 처음부터 적응이 수월하고 낄만 하신 분들께는 하드 렌즈 먼저 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의 그 착용감, 적응 과정, 그리고 처음 렌즈를 껴보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컨택트 렌즈를 착용해야 될 것 같으면 하드 렌즈 쪽을 권유하신다고 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컨택트 렌즈 중에서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계속 세척해서 장기간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프트 렌즈는 하루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 흔히 말하는 원데이 렌즈, 그리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3개월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대체로는 보통 그냥 원데이 렌즈, 그 다음에 2주 착용, 한 달 착용,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세척 관련해서 소프트 렌즈는 각막염이나 다른 염증 반응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척이 중요한데, 세척을 잘 하실 수 있다 하면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렌즈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 만약에 세척에 자신이 없다 하면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데이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데 제 주변에도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렌즈를 장기간 착용하다 보면 어떤 눈에 부작용 같은 것도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렌즈는 부작용을 생각하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처음 렌즈를 꼈을 때 잘 보이고 편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좋지만 끼고 있던 동안 이물감이 나타난다거나 거길 넘어서서 통증, 그리고 충혈이 생긴다면 반드시 렌즈를 빼주는 게 좋습니다. 렌즈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우선 제일 심한 것이 염증입니다. 세균성 각막염. 세균성 각막염은 눈 안에 렌즈에서 오랫동안 균이 서식하다 보면은 그게 각막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기본적으로 세균에 의한 각막염의 증상으로는 통증, 그리고 충혈이 대표적입니다. 만약에 렌즈를 끼고 계시다가 눈이 빨개지고 아픈 증상이 생기면 빨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세균성 각막염이 생긴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항생제 치료와 빠른 치료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통증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괜찮겠지 싶고 충혈도 계속 감안하고 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각막염이 심해서 치료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아주 심한 경우에서는 시력 저하와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막염뿐만 아니라 안구 건조증 그리고 알러지 결막염 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렌즈 자체가 아까 하드 렌즈가 소프트 렌즈보다 더 낫다는 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렌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눈 자체의 자극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결막염, 렌즈 자체에서 낄 수 있는 단백질로 인해서 알레르기 결막염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소 투과도나 아무래도 눈물 흐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막 자체에 보충될 수 있는 눈물의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소프트 렌즈의 경우에서는 렌즈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있는 저희 눈물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구 건조증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렌즈를 착용하고 계신 분이나 또 렌즈를 착용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컨택트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유의점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렌즈 관리가 중요합니다. 렌즈 관리에 있어서는 세척이 제일 중요한데, 과거에는 세척과 소독 이 두 가지를 각각의 용액, 세척액과 보존액을 나눠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용액들이 다목적 용액으로 나와서 렌즈 세척과 보존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알려져 있는 그 렌즈 세척액 그 보존액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 세척은 손바닥에 렌즈를 올린 상태에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이나 다섯 번째 손가락 또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렌즈를 한 20초 정도 문질러서 세척을 해주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척 후에 이제 보존액에 담궜는데, 요즘에는 보존액 자체로 담그는 것 자체가 세척과 소독의 효과를 같이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액에 담궜을 때 이 렌즈는 최소 4시간 이상 이 보존액에 담궈서 소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꺼내서 바로 사용하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능하면 생리식염수로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렌즈 세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렌즈를 보관하고 있는 렌즈 통도 중요합니다. 렌즈 통도 결국엔 세균의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의 보호막이 생기기 전에 보통 한 3주에 한 번씩은 새로운 렌즈 통으로 갈아주는 게 중요하고, 평소 렌즈를 렌즈 통을 씻어서 관리할 때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잘 말려가지고 바짝 말린 상태에서 렌즈를 보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착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용 권장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평균 저희가 권장 사항은 8시간 정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8시간이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혈과 통증이 발생되면 항상 각막염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항상 사용할 때 수돗물에 씻으면 안 됩니다. 렌즈는 급하다고 해서 수돗물에 씻을 경우 항상 다 그렇진 않더라도 수돗물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시아메바, 아칸토아메바라고 불리는 가시아메바라는 원충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물이나 수돗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렌즈를 세척할 때 그때 우연히 그 렌즈에 묻어서 거기서 서식을 하면서 각막에 들어가서 이제 침투를 하여 가시아메바 각막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렌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막염 중에 가장 위험한 각막염으로 심하면 실명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일반적인 항생제에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치료도 어렵고 치료 기간도 길게 됩니다. 또 다 낫더라도 각막 혼탁, 흉터가 남게 되면 시력 저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돗물로 씻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시민들의 질문을 좀 모아봤습니다. 질문 발휘드리겠습니다. 네, 사용 가능하며 가급적 건조증이 생기기 전에 눈물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방부제가 들어있는 보통 병에 든 눈물약보다는 일회용 무방부제 눈물약을 권해드립니다. 방부제가 들어있는 병에 든 약들은 한번 점안할 때마다
눈물약과 동시에 방부제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부제도로 인해서 알러지, 결막염 등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회용 눈물약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보통 렌즈가 빠져서 없어졌을 때 빠진 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혹시나 눈에 들어간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눈꺼풀 안쪽 면에서는 눈 구조상 더 뒤로 넘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빠졌을 때 이 렌즈가, 특히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는 접혀서 눈 가에 안쪽으로 끼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물감도 심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불편감은 없는데 렌즈는 못 찾았고 했을 때 눈 안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야 되니까 마음 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한 건 아닌데, 렌즈를 착용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검은 동자 쪽으로 해서 흰자 부분 살이 조금 덮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 검은 동자에서 렌즈가 들어있는 시간이 오래, 장시간 될수록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눈물 공급이 떨어지면서 각막, 까만자 부분은 혈관이 없는 무혈관성 조직이기 때문에 흰자 부분의 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흰자 부분의 혈관들이 먼저 자라나오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은 혈관뿐만 아니라 흰자 부분도 같이 자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각막의 신생혈관 이런 반응이 생기고 각막의 결막화 반응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 시 레이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도 출혈이 좀 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보통 이제 20세 이상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서 수술하고 다 그 칼라 렌즈든 모든 렌즈를 착용은 가능합니다. 대신 수술 부위가 아무는 동안 라식의 경우에서는 최소 한 달 이상, 라섹의 경우에서는 3개월 이상, 보통 평균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나서 수술 부위가 다 아물었을 때, 완전하게 문제가 없을 때는 렌즈를 끼는 게 가능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착용 시간을 8시간 정도에서 지켜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양산TV 구독해주세요.